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이제 7월 10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많은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나왔죠. 그러면 현재 지금 부동산에 대한 시세들이 과연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동산에 대한 억제에 대한 효과를 좀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복도식 아파트 문 앞으로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나온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화되자 화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알 수 있는 지표,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0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은 0.09%로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지방도 0.11%에서 0.14%로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전주 0.09%보다 커진 0.12%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 전세값도 전주보다 0.21% 올라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는 가운데 전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는데요. 향후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동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매매가에 대한 상승세는 좀 보합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파급적인 효과죠. 이 전세가에 대한 상승, 또 월세 보증금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 또 전세가와 어떤 월세가에 대한 상승을 좀 억제시키기 위한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책을 완화시킨다든가 그런 대책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강화 정책을 유지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 이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렇다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그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10월 달에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좀 갖췄다. 여기에 또 이제 하나의 줄거리가 또 나오겠죠. 이제 분양 시장입니다. 이 분양 시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분양가 상한제 어떤 적용을 받으면서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약 한 3억, 적게는 약 한 1억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안 그러면 노부모 공양 대상자라든가 또 다자녀 가구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현재 지금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 또 하나는 과거처럼 즉 국민임대 주택에서 나오는 물건 자체가 상당히 좀 적다 보니까 나한테는 혜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민연주택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3기 신도시 안에 나오는 물건들 자체가 이런 어떤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주는 물건들이 상당히 좀 큽니다. 전체 물건의 약 한 25%, 많게는 약 한 25% 정도가 이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신도시가 마련되어져 있는 지역들의 이 아파트 공급 물건을 내가 어떻게 과연 잡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주택을 과거에 가지고 있거나 현재 지금 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공급 대상자의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조건이 빠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주택자라 하더라도 일단은 국민주택의 평형대 이제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서는 내가 가점 대상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형 평형대에서 나오는 물건들에 대한 가격도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이런 것도 내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분양 물건이
어디가 핫한 지역이냐만 따라가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지역들이 어디냐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서 내가 노릴 수 있는 평형대가 몇 평형대냐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현재 청약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 청약 일정들을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 중에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가밀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강남 지역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가격대 자체는 미사 쪽에 있는 가격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약 한 10억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오는 물건들, 즉 분양가의 상한제 적용을 받는 어떤 물건들, 아파트에 대한 물건들을 잡으신다면 충분히 부의 축적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9월, 10월 달에 어떤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10월 19일 날 기준입니다. 또 이제 뒷부분에 나와서는 약간 10월 23일 날 기준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이 KB에서 나오는 동향 시세와 또 이제 한국감정에서 나오는 통계청에서 나오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동향 이것 한번 또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전전에 비해서는 매매 가격대가 약 0.12% 정도의 어떤 상승이 있었고요. 전세가는 상당히 높게 좀 현재 조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세가 상승으로 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대책들이 보완 대책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국회라든가 이 정부 쪽에서는 좀 더 강력한 보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좀 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약 한 0.12%포인트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과 서울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약 한 0.02포인트 정도의 가격 포인트가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0.01%, 즉 8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이 포인트에 대한 가격 상승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0.0 몇 퍼센트, 0.0123, 12% 안에서 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현재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통계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일단은 가격에 대한 어떤 거래량, 이 가격에 대한 상승 아니면 가격에 대한 어떤 이 보합에 대한 유지 자체가 이 거래량이 그만큼 나왔을 때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나오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 가격 지수를 봤었을 때는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모멘텀 자체는 많이 좀 수그러들었다. 그래서 현재 자체에서는 전세가는 상승을 현재 좀 눈으로 보이고 상승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좀 사그라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간 0.21%예요. 이게 수도권, 즉 서울 지역의 전세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 쪽으로 좀 빠지는 경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뭐냐면 인천이라든가 인천 미추홀 쪽 주변 지역의 전세가도 좀 더 가격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 미추홀 쪽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노후주택이라든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좀 밀려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세의 어떤 수요자들이 이제 매매 시세로 좀 돌아서고 있다. 이런 것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는 부평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어떤 맥을 좀 갖추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도별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구라든가 이 경상북도 지역 외에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중심이 되는 지역들의 가격 상승폭은 좀 더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경기도권, 즉 수도권 쪽 주변 지역은 서울 지역의 전세가 상승, 또 월세가에 대한 월세 보증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도 쪽 주변 지역의
매매가 상승과 또 하나 더불어서 이 전세가 상승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광역철도망 자체가 이 신도시별로 해서 안쪽으로 다 들어가게끔 설계가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GTX 라인이라든가 이 광역철도망 쪽 주변 지역의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서울 지역, 서울 밑에 남부 쪽 밑에 동탄과 같은 지역들은 과거에부터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랐던 지역이죠. 하지만은 그 광역철도망이 이제 만들어지고 확정 발표가 되고 나서는 경기 북부권, 또 경기 서북부권 이런 쪽 지역들의 가격 상승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즉 의정부 쪽, 양주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 그 일산 쪽 주변 지역 이런 지역들을 계속적으로 좀 유심히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국 아파트 매매 동향에서 이 서울 지역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7월 10일 날 대책 이후에 대체적으로 이 매수세는 좀 둔화가 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분량 감소 또 상대적으로 전세 분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9억 이하 단지라든가 이 소형평형대 위주로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죠. 어떤 평형대에서 가격 상승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뭐냐면 밑에 있는 어떤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이제 가격 상승세를 좀 지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0.01%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건 평균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9억 이하의 단지라든가 이 소형평형대 위주는 어쨌든 간에 거래가 좀 계속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 서울 지역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수도권, 그중에서 인천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7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이 GTX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인천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또 이제 그 미추홀 쪽 주변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전세 또 월세 보증금에 대한 상한으로 인해서 미추홀 쪽 주변 지역 또 연수구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 매매에 대한 가격 상승을 지금 현재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수 같은 경우는 둔촌동 역세권 대단지라든가 이 송도 등 시투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다. 즉 송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신축 위주 단지로 갑니다. 아직까지는 이 송도 쪽 주변 지역 자체가 완성된 단지가 아니다라는 이제 표현을 좀 하고는 싶은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이제 접근할 필요는 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보는 것보다는 분양하고 있는 분양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로 일단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김포 같은 경우도 이 김포도 이제 그 구례라든가 이 장계동 일대에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도 뭐 김포 도시철도라는 그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김포 신도시 또 그 주변 지역 김포 시청이라든가 또 이제 고촌 쪽 주변 지역 일대 이렇게 이제 가격 상승폭을 가져갔다면, 사실은 이 김포 도시철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격 상승 모멘텀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갔는데, 계속적으로 김포 신도시 안에는 뭐 5호선 연장 사업, 또 9호선 연장 사업, 또 지하철, 인천 지하철에 대한 연장 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옆에 이제 마곡지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 주변 지역의 어떤 물류단지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산업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서울 강남 쪽의 서남부권과 동부권과 이 동남권과 어떤 서남권을 좀 비교한다면 서남권에서 가져갈 수 있는 효과라는 게 그렇게 좀 작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중랑구, 중구, 이 노원구로 좀 나눌 수 있고요. 이 노원구 일대 같은 경우는 상계라든가 월계동 위주, 또 계속적으로 노원구 일대는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철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지하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노원구 쪽은 좀 기대할 만하고, 이 광진구나 마포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가격대가 이제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강남 4구와 뭐 몇 개 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관악구 쪽 주변 지역입니다. 관악구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주변 지역
지역에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폐가되어져 있는 단지들이 워낙 좀 많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국적으로 보시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폭은 확대가 되고 있지만 서울이라든가 지방 또 이제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 전세가에 대한 상승폭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좀 확대가 된다, 예정이 되어져 있다. 그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세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갭 투자 형태로 좀 들어가게 된다면 약간의 좀 위험성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 전세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한 5억대 이상의 전세 수요자들은 언제든지 신도시라든가 다른 지역도 분양성을 검토해보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요층들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나중에 가서는 또 오히려 또 유지가 된다든가 하락폭을 또 나타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전세를 놓게 되면 현재 같은 경우는 약 한 4년 정도 전세를 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전세 수요자를 놓고 갭투자 하시는 분들 외에 현재 새롭게 갭투자 형태로 떼어서 접근하는 방법은 약간의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저금리 장기화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랄까요, 이사철로 해서 그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들 이런 쪽으로 해서 전세 가격은 또 상승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강북 쪽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원구 쪽 주변 지역은 계속적으로 호재뿐만이 아니라 교육 환경, 어떤 교통에 대한 환경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유지는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강남 11개구 중에 이제 그 영등포구라든가 이 동작구 쪽 주변 지역 이런 지역들은 현재 그 전세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여력은 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봐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경기도 쪽 같은 경우도 용인 수지라든가 이 권선구 쪽, 이 권선구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권선구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도 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매물 부족 현상은 현재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 현상이 보인다는 것은 전세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 그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이라든가 전국 5개 광역시에 대한 전세가에 대한 상승의 어떤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조금 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런 표현은 좀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새롭게 그 전세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 상승을 가지고 뭐 갭투자 형태의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형태로 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 경기도권 같은 경우, 이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이 7호선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7호선 라인이 7호선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 7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전세가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월세가도 지속적으로 좀 현재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 7월 11일 날 대책 발표 이후에 전세가에 대한 상승, 거기에 따라서 반전세에 대해서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상승, 이것 계속적으로 좀 꼬리표가 좀 붙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고 언제든지 이런 어떤 가수층 자체는 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나오고 있는 그 현재 실수요층 특히나 무주택자 아니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또 이제 다자녀 가구를 가지신 다자녀 자녀를 가지신 어떤 그 주택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현재 올해 10월이 다 지나갔죠. 이제 11월부터 나오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 또 거기에 나오는 분양 물건을 상당히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